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푸네스코 회원회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봄날을 맞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해 초겨울까지 네. 정말 왠지 모르게 그렇게 추웠던 기억이 많아요. 네. 맞아요. 사실 작년부터 시국도 좀 어수선했고 그렇죠, 또 우리 그렇죠. 실망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럴 때 제 옆에서 누군가 나의 마음을 따스하게 좀 보듬어주고 필요하죠. 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한 번씩은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모시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네. 저희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한 분 모셨습니다. 인제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택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는 첫 방송이어서 좀 울렁거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최대한 노력해서 화기애애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분들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눌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태서가 니 안 오면 뭐하노? 춥다. 집에 빨리 가자. 누나, 야가 너무 불쌍하다. 또 다 떨어지고 얼마나 춥겠노? 그래 말이다. 그래도 별 수 없다. 우리 형편에 도와줄 수도 없고. 니 어디 사노? 퍼뜩 들어가라. 춥다. 그래.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성당이 하나 있거든. 거기 가서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태서가, 니도 들었지? 우리도 이제 가자. 야, 여기 있었네. 팔좀 내봐봐. 내가 뭘 줄 건 없고 이 구멍 큰 거 막아줄게. 네, 와. 아니 뭐 다들 짐작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이분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가족 모두 앉아서 정말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다시 보아도 또 눈물이 날 것 같은. 맞아. 그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맞습니다. 자기 것 안 뺏기려고 그러고 어쨌든 남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게 이제 보편한 어떤 사회 세태인데 네. 어찌 생각하면은 어머님에게 먼저 효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큰 꿈을 꾸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오늘 그렇죠. 다룰 만한 그런 위인이시다라고 생각이 되지네요. 네. 네. 뭐 본인도 굉장히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 근데 뭐 딱히 해줄 건 없어도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렇게 뭔가를 찾아서 할 수 있다라는 게 네. 그분의 어떤 봉사 정신이나 희생 정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내재화돼 있었다라는 거 그걸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영 선생님은 어릴 때 이렇게 남 많이 도움 부끄럽습니다. 잘 사셨던 분이에요. 혹시나 머리를 바나나 먹고. 어릴 적 미담이 있나 해서. 아니 뭐 시청자분들도 다들 짐작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수단의 슈바이처 이태석 신부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다큐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죠. 눈물 없이 예. 못 봐요. 네, 오늘 울지 않기 위해 열심히 애 좀 써보겠습니다. 아니, 이태석 신부님과 같은 대학교 같은 과시잖아요. 예, 예. 동문인데 어떻게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아, 정말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데 그 이제 선배이시죠. 근데 네. 이제 3회 졸업생이셔서 제가 입학할 때는 이미 졸업하고 안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2010년도에 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 개봉했을 때 그때 보고 아, 이런 분이 우리 학교 선배셨구나 하고 감탄하고 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또 뭐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심포지엄도 하고 또 교육 과정도 개설을 해서 예,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정 교수님은 이태석 신부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 네, 제가 하고 있는 이태석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분께서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하는 모임을 하나 하시고 싶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과 교수인데 사회복지학과 교수면은 절로 마음이 따뜻한 줄 알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따뜻해 보이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참 안타깝고 슬픈 게 너무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사제로서 또 의사로서 봉사활동하시다가 또 갑자기 또 대장암이라는 또 안 좋은 병이 생기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선종하신 나이가 제 나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이제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부끄러워져가지고 네. 그 신부님에 대한 자료들을 좀 찾다가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네. 이 이태석 신부의 삶과 업적을 다룬 내용을 남수단의 교과서에 싣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집필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이야. 특히 놀라운 것은 이 남수단에서 사회 기여 또는 봉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교과서에 외국인이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네. 대한민국의 이태석 신부님께서 너무 의미 있네요. 네. 아,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닐까? 야, 대단합니다. 부산 사람으로서 또 특히 그러니까요. 가슴이 더욱더 벅차오르는데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좀 빨리 실렸으면 네. 좋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을 계기로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이야기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네스코 자문단이 이 이태석 신부와 관련된 세 가지 문화유산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자, 첫 번째 유산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는요. 이태석 신부님의 남부민동 생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남부민동이 근대 개항기 때만 하더라도 부산의 해안 어촌 마을 가운데 가장 부유한 마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부민동이었는데 이게 나누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남부민동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공동원 시장이 있죠. 그리고 뭐 광복동, 남포동이 인근에 있고 그리고 이제 충무동도 있고 해서 원도심 중에서도 뭐 경관과 지형, 지세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주 좋은 동네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제 뭐 한국전쟁 이후에 현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삼복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막 주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던 네. 예, 그런 좀 힘든 동네였던 거죠. 네. 그럼 혹시 여기도 그러면 피난민들이 정착한 그런 예, 동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피란 수도가 되었을 당시에 이제 부산의 곳곳에 이제 피란민들이 왔는데 이쪽 남부민동에도 피란민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가톨릭 부인회에서 전쟁 당시에 이제 이 전제민들을 위해서 이제 주택을 일종의 구주택이죠. 50채를 지어줬는데 그 가운데 제 26호에 해당되는 곳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 생가가 돼요. 규모는 17평 규모인데 요즘 따지면 17평은 좀 작겠나 싶은데 당시 구주택 17평 꽤 큰 편이었어요. 왜냐하니까 60년대 이 후반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이 대부분 11평, 13평 이 규모로 보면은 상당히 이제 좀 배려를 크게 했던 그런 곳으로 볼 수가 있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태석 신부께서 어린 시절이 그렇게 유복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오히려 좀 더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드는데
이태석 신부님이 10남매 중에 9번째셨습니다. 열남매였어요? 예. 와. 또 9살 때 또 그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아이고. 예, 네. 그 어머님이 이제 삭바느질을 해서 네. 자갈치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렵게 생활을 하고 또 10남매를 키웠죠. 네. 일대기에 관한 영상이나 뭐 혹은 글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어린 시절을 참 행복했다고 묘사를 하시거든요. 마침 이태석 신부님이 그 옆에 송도 성당이 이태석 신부님 생가에서 아주 가깝게 한 100m 정도 조금 남짓한데 네. 송도 성당에서 어린 시절을 많이 보냈고 그 송도 성당에서 그 친구들하고 아주 어울리면서 그 따뜻한 그 느낌 같은 것들을 받았는 게 그게 아마 지금 이태석 신부님의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아주 따뜻한 그 미소, 웃음 네, 네. 이런 것들을 형성한 배경이 막 거기에 있었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성당이 옆에 있다 보니까 뭐 우리 어린 시절에 옆에 교회 있으면 거기 맞아요. 가서 놀러 놀고 뭐 가고. 숨바꼭질도 하고 네. 그런 식으로 유년을 보낸 거군요. 네. 그 인근의 그 소알로시오 신부라고 그 노벨상 후보에도 몇 번 오르셨던 분이세요. 네.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분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러한 모습들을 배우고 또 본인이 또 이어서 실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0년을 부산에서 고아와 그리고 환자들에게 봉사하면서 생활하셨다고 하니까 예. 그게 말이 30년이지 30년을 그렇게 봉사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분에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영향을 많이 받으셔서 이태석 신부님이 이렇게 봉사할 수 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어릴 때 성장하던 그 대부분의 시기와 이 알로이시오 신부님에게서 영향을 받았는 시기가 거의 이렇게 비슷하구나. 일치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운명이네. 운명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떤 그 존경할 만한 분을 만났는가 그렇죠. 이게 아주 그 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소 신부님께서 하신 이 사업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그 소년의 집 사업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학교가 축구부가 있었는데 이 소년의 집하고 자주 경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대체 옛날에 유명했던 그 축구팀 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 학교가 어디지 이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제 그 일근거리에도 몇 번을 이제 가보았었는데 단순한 어떤 이렇게 먹이고 재우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단계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수녀회를 건립해가지고 이 수녀들이 아이들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녀집 학교까지 세워서 자체 교육까지 시키는 완벽하게 하셨던 그런 곳으로 보면 됩니다. 네. 어릴 때 이태석 신부님의 그 이야기들 좀 더 어떤 해주세요. 행동 그런 거 달랐을 것 같아요 남들과는. 예. 네. 실제 그 어린 시절 친구분께 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개구장이었답니다. 아, 어릴 때요? 예. 네. 근데 아기가 있는 그 저 개구장이는 아니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선의에 이제 장난을 많이 친 거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개구장이면서도 성적은 또 우수해서 그 친구들이 자기랑 같이 놀았는데 성적은 늘 이제 1등을 하니까 여기 거기에서 있네요. 그래. 이런 애들이 제일 싫어. 제일 싫죠. 제일. 그래서 뭔가 좀 질투 아닌 질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제가 이태석 신부님을 처음에 한민족 리포트인가요? 거기에 다큐로 소개하는 거를 그때 처음 뵀는데 저는 뭐 다른 것은 별로 기억이 안 나고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 미소를 갖고 맞아요. 계시는가 그게 저는 너무 반해서 신부로서의 어떤 근엄함 맞아요. 이런 것보다도 약간 장난기가 치는 것 같은. 이웃집 삼촌 같은 느낌 들죠. 아, 그 영상 보니까 환자가 말 안 들으니까 머리도 한 대 때리고. 이 녀석 뭐 이러고. 예. 하지만 치료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해주시고. Kenal ke duka ya Rem? Mana mang toga ke? 설이 좀 들면서 이제 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친구들과 아주 의미 있는 다짐을 예, 했다면서요. 예. 그 친구분 중에서 그 요한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하고 같이 또 가난한 분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 네. 또 피난 때 기억도 있고 해서 이게 피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크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일을 해보자라는 뭐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아, 나 중학교 때
차인표 오빠한테 전화하고 막 공중전화해서 10원짜리 넣어가면서 그랬는데 너무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그러네요. 중학교 때. 그 중학교 때 묵상곡을 직접 작사 작곡을 하신 게 있는데 네. 그걸 들어보시면 이게 어떻게 중학생이 이걸 작곡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라운데 근데 따로 이렇게 뭐 피아노를 배우거나 음악 공부를 따로 하신 게 아니라 그 성당을 내 집같이 드나드시면서 그 성당에 있던 풍금으로 이렇게 직접 본인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작곡을 하셨다라는데 일찍부터 정말 자기의 길을 알았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바로 신부님이 될 줄 알았는데 의대에 진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좀 신부의 길을 걷고 싶어 하셨는데 네. 그 이제 10남매 중에서 이제 9번째고 또 그 위에 또 형이 한 분 계시는데 아까 앞서서 이제 또 프란치스코 회의 수도 신부님이 되셨고 예. 또 누나 한 분도 또 그 포콜라니아라고 해서 그 수녀 비슷한 쪽에 길을 가셨고 이렇게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참 공부도 잘하고 참 이 말하자면은 이제 가문을 빛내줘야 될 사람인데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효자셨습니다. 일단 의사가 되자 해서 또 인제의대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의사의 길을 가기보다 사제의 길로 가겠다. 이 결심을 그럼 언제 하신 겁니까? 계속 신부가 되겠다는 그러한 또 소망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전방에서의 어떤 그런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의사도 됐으니까 이제 내가 정말 꿈에도 그리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자. 그래서 결국 택한 게 이제 톤즈에 가게 된 계기가 된 살레시오회에 입회를 하신 거죠. 잠깐만요, 엄마. 누나 너 잠시만 앉아봐라. 와. 엄마. 저 수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세요. 뭐라고? 안 된다. 이제부터 의사로서 앞길이 창창한데 멀쩡한 길 놔두고 와 그러노. 저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생각했습니다. 하지마. 자꾸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모든 게 하나님께로 마음이 자꾸 끌리는 걸 어떻게 해요? 엄마, 누나, 죄송해요. 자식이 나쁜 일을 해도 부모가 어쩔 수 없다 하는데 좋은 일 한다는데 어째 말리겠노. 태석아, 네 뜻대로 하거라. 만약에 제 아들이 저렇게 진지한 눈빛으로 얘기를 하면 가능해요? 흔들릴 것 같기도 해요. 네, 저렇게 막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리고 막 자기를 끌어당긴다고 하는데 그걸 또 반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렇게 볼 드네요.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자식이 하는 일은 엄마도 못 말린다. 아니 그 못 살던 시절에 그렇게 힘들게 네가 의대 가가지고 장학금 받은 거 아니잖아. 내가 다 삭발내지 내가 등록금 내줬잖아. 그럼 너도 나한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보탬이 좀 그래서 됐으면 특별한 하는 분을 오늘 마음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머님이 그런 와중에도 허락을 하셨다는 건 저는 어머님 또한 맞아. 이태석 신부님 못지않게 대단한 맞네. 분이시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보면 그 이태석 신부님이 마지막 선종하는 순간까지도 마음에서 떨쳐내지 못한 짐이 하나가 어머님에 대한 그 죄송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본인이 신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신부가 되시고 봉사활동을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여전히 인간적인 자식으로서의 고뇌 이건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첫 번째 문화유산 후보 남부민동 생가 그 일대를 둘러보고 이제 고 이태석 신부님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 소년 이태석의 그 삶이 우리 앞에 싹 지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혹시 이제 송도 해수욕장을 찾는 분들은 바로 송도로 가지 마시고 좀 송도 윗길에 남부민동 가셔가지고 저도 꼭 가봐야겠어요. 이태석 신부님의 네. 생가를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맞아요. 이분의 어떤 삶의 흔적을 네.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문화유산 후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바로 청진기입니다. 네. 어딘가에 이렇게 모셔놓은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의 청진기 어디 있어요? 그 톤스에 있는 그 살레시오 공동체의 그 돈 보스코 이제 의원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사용하시던 청진기인데요. 장기 대여 형식으로 해서 저희 그 인제의대 1층 로비에 이태석 신부 기념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청진기나 뭐 혈압계 등 어떤 그런 관련된 유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수단이었을까요? 그러게요. 어떤 인연이 있었기에 수단으로 가시게 된 겁니까? 수단 사제의 길을 걷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시고 나서는 살레시오 수도회 입회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좀 더 하시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시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에서 개설한 대학이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을 권장을 하셨던 것 같고 신부님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을 찾았는 게 그 남수단 한참 전쟁 중이었던 저희 담당 PD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수단에 가봤는데 맞아요. 그냥 가 있는 거로 그냥 짜증이 난다고. 너무 힘들고 그냥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짜증이 막 그렇게 맞아요. 났다고 하는데 거기서 밖에 나가서 성교도 하고 또 의료봉사도 하시니까 정말 대단하신 거죠. 네.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내전을 거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수단은 더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수단 같은 경우에는 내전으로 무려 200만 명이 사망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태석 신부님이 가신 곳이 바로 그 남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이었던 거죠. Ndio sasa namna askari walifika hapa kuona ile hatari na walikimbia. Sasa 북쪽 아랍계와 남쪽 원주민이 충돌한 내전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신학생 이태석은 그곳에서 참혹한 죽음의 그림자를 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반경 100km 내에 의사가 없었대요. 네. 그러면 그냥 치료를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뭐 그렇게 네. 살다가 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네네. 100km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뭐 차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맨날이고 며칠이고 걸어와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을 이제 진료를 하신 거죠. 그 이태석 신부님이 가장 먼저 하시고 싶었던 일이 바로 병원을 세우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살레시오 공동체 내에 그 말씀하신 그 움막 같은 그러한 네. 이제 흙집이죠. 그러한 진료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진료를 하시다가 이제 좀 재정적인 지원이 차곡차곡 쌓이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뭐 시멘트 블록으로 된 그러한 이제 큰 진료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셨죠. 그 이태석 신부님이 발명하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물자의 부족에서부터 나온 발상이기는 한데 만약에 물자가 풍부한
나라에 계셨다면 그런 발상도 안 나오셨을 수는 있죠. 네. 그렇죠. 근데 벽돌을 뭐 만드시고 필요하면 벽돌을 하고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까지도 설계를 해보시고 네, 하는 이런 맞아. 모습들이 생산 공장이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뭐 예.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마 그러기에는 또 비용이 그게 또 운송비가 엄청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직접 해결을 하신 거죠. 다른 그 어떤 의료 선교에서는 좀 볼 수 없는 네. 그런 좀 특징들을 보이셨어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나중엔 좀 지원이 되니까 차를 하나 이제 사셔서 네. 이제 며칠씩 걸어오지 않습니까, 네, 환자들이. 그렇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길도 없습니다. 길도 없는데 집차를 타고 왕진을 다니셨어요. 예, 왕진 다니시면서 이제 진료를 하셨고 또 그러한 이제 진료지 중에 한 군데가 한센인들 이제 네. 그 묘사는 그러한 데입니다. 남수단도 마찬가지인데 한센인들은 정말 그 차별을 엄청나게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곳에 직접 왕진을 가셨으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데 뭐 신부님은 거의 뭐 그냥 천사 같은 그런 존재죠. 보다가 나중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게 신부님이 가신 다음에 그 촬영팀이 다시 찾아가니까 다시 없어요. 그들 발에 이제 더 이상 신발이 그게 거기서 이태석 신부의 부재가 느껴지는 거죠. 좀 그게 4년 전 그 티를 그대로 입고 있고 개 중에 한두 명만 그 신발이 남아 있고 다시 맨발인 그 모습이 진짜 물건을 하나 주는 게 그 사람들에게 동정이고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진심을 다해서 맞아. 돌봐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유할 때 그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톤즈 사람들에게는 이태석 신부님이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오랜 내전으로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수단으로서 이태석 신부님이 생각하신 게 음악이었는데 네. 음악도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라 이 트럼펫, 트럼본, 클라리넷 등으로 이루어진 이 35인조 브라스 밴드를 만드신 건데 전 참 신기했던 게 이분은 그저 이렇게 어린 시절 교회 그 성당에서 풍금으로 이 연습한 게 독학은 네. 전부였는데 이분이 또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악보를 그리시고 그리고 악기가 오니까 그 악기를 자기가 직접 클라리넷도 불어보시고 트럼본도 부르고 그것도 설명서만 읽고 설명서를 보고 전쟁으로 상처 입은 남수단 주민들 모두에게 이런 음악의 혜택을 통해서 그 치유를 해주는 과정.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걸 배우는 아이들의 속도였어요. 진짜 빠르죠. 아프리카의 흑인들 특유의 어떤 리듬감이 있으니까 맞아. 네. 굉장히 빨리 배우고 그리고 또 이 몸을 움직이는 거나 리듬감이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 음악을 통해서 그 뭔가 영혼을 치유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래서 우선 당장 내일 필요한 이런 기술보다도 그 아이들이 충만한 영혼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그 빛을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시려고 했던 게 음악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나. 한 사람의 존재가 네. 그 마을 자체의 어떤 정말 큰 변화를 이렇게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네. 진짜 대단한 분이라는 말밖에 저는 계속 그 얘기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부족이 딩카족인가요? 네. 얘네들은 이 감사함을 잘 표현할 줄 모르고 절대로 울면 안 된대요.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뭐 칼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흉터를 내가지고 V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생리발을 몇 개씩 뽑고 이게 무슨 용맹함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랬던 이 부족의 아이들이 그 신부님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신부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희생과 봉사가 그 사람들이 전통으로 여겨왔던 것까지도 바꿔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힘을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가 청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청진기로 진짜 가장 낮은 곳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 마음까지도 치유해주는 청진기였다는 게 두 번째 문화유산 후보로 진짜 네. 완전 탁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월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청진기 하고 처음으로 일본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가 또 다시 일본어로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후보 어떤 게 남아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문화유산 후보 이태석 봉사상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그 사진으로만 잠깐 봤는데 어떤 상인지 소개를 좀 누가 해주실까요? 올해로 6회째 그래요?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네. 해외 오지에서 3년 이상 의료나 복지 분야에서 활동하신 부산 경남 출신으로 우리는 했습니다. 이태석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부산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탁 앞에 내세우죠. 그렇습니다. 신부님으로서 훌륭하신 점, 뭐 의사로서 네. 이런 훌륭하신 점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목했던 것은 이태석 신부님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부산 사람으로서의 측면, 이것을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기념사업회를 만들었고 그걸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성이 있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1950년에 한국 전쟁을 우리나라가 겪었을 때 그 마치 남수단과 같은 그런 빈곤과 그 빈곤과 그 비참함의 그 모든 것들이 부산으로 모이는데 박애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의 그 정신들도 부산으로 모이게 됩니다. 대상자들을 찾는 과정에서도 계속 느끼는 것이 부산 경남 지역의 이 지역에서 성장했던 분들에게 이런 박애 정신 같은 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시겠어요, 서울분? 난 이게 바로 부산의 특수성이라는 거. 부산에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 방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제 특징적을 크게 이제 나누면 이제 해양성, 그리고 개방성, 그리고 이제 저항성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욱하는 기질이 있지만 돌아서 툭 털고 받아주는 이런 성격까지도 굉장히 좀 큰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이라 굉장히 공감하네요. 뭐 충청도는 졸졸졸 시냇물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여기는 거친 파도예요, 그냥. 운전하다가 지난번에 일신기독병원 할 때 매랑 매형 자매를 그 어떤 일생을 돌아봤지 않습니까? 그 매란 매형 자매가 이 부산에서 보여줬던 헌신, 그 헌신을 50년이 지나가지고 이태석 신부가 남수단에서 다시 보여준 게 마치 우리 마음에 있는 빚을 조금 갚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6회면은 총 6분이 받으신 건가요? 어떤 분들이 이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아예 이태석 신부님처럼 삶을 같이 하신 분들을 많이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딱 한 분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976년에 이태석 신부님처럼 이 봉사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한국에 오셨어요. 루이스 마리 류리베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산청에 있는 성심원을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한센병 부모를 가진 아이인데 그 아이가 이 신부님한테 이렇게 안기면서 같이 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내가 살아야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30년 지금 30년이 넘었죠. 그 옛날에 무슨 했냐? 그러고면은 그 이태석 기념 과정 중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해서 산청 성심원에 가서 전국의 한센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주로 이제 봉사 실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이배 신부님도 거기 계시거든요. 글자 그대로 사시기 때문에 늘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한 뭐 시간을 좀 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이제 소감을 좀 적어봐라 그러면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이 힐링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물론 이제 일부는 이게 좀 힘들었다, 네. 뭐 피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이제 의대생들이 경쟁, 뭐 공부 여기에 사실은 그렇죠. 매몰돼서 그렇죠. 네. 휘둘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일 힘든 이제 의학과 1학년 때 나눔과 사랑의 그러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네.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되는 거죠. 힘들었다라고 적는 학생들이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이 아닐까. 아. 그렇지 않나요? 약간 이것도 힐링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봉사활동 잘 안 하는 저로서 감히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 왜요? 제2의 이태석 신부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힐링이 됐다. 네. 그런 순수하게. 네, 내가 죄송합니다. 치유하면서 네. 그 안에 왜 있으면서 제가 정말 가서 산청 가서 놀았겠어요 그럼. 내가 많이 개구리 묻었네요. 발견하고. 제가 많이 묻었네요. 이태석 봉사상이나 그다음에 이태석 기념 과정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태석을 발굴하고 발견하는 그런 네.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오, 진짜 좋은 말씀이네. 진짜. 정리왕이 2명이 있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봉사상을 통해서 이어가고 싶은 정신은 행복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그것을 자기 삶의 궤적에서 그냥 그걸 보여주셨어요. 나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도 하셨고 저런 삶의 가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태석 신부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이제 이태석 봉사상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톤즈의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후에는 그 진료소가 또 좀 몇 개가 생겼대요. 다행이네요. 제가 상당히 또 놀란 게 흔히 이제 뭐 그 오지에서 의료 봉사를 한다 그러면은 무료로 다 환자들을 봐준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태석 신부님은 최소한의 진료비를 받으셨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톤즈의 어떤 그 의료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인데 안 그래도 우리가 있고 그나마 좀 몇 개가 생겼는데 우리가 무료로 해줘 버리면 환자들이 우리한테만 와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다른 진료소들이 문을 닫을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진료비는 받으면서 환자들이 도덕적인 어떤 회의감에 빠지지 않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정말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차원의 그렇네요. 생각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 후학들을 또 양성을 하시죠. 예, 그 예. 수단에 있는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공부를 시켰다고 하던데요. 네, 그 남수단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좀 의사로서 본인의 이제 그 후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토마스 타반 아코트라는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존 마이엔 루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요 학생들이 이제 이태석 신부님 생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인제의대에 입학을 했죠. 예. 지금 좀 어떠세요? 아파요.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되니까 그 힘들어도 그냥 참고 그리고 그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뭐 신부님처럼 뭔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항상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정치나 이런 쪽으로 나오셔서 안 하실걸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하셔서 우리 아픈 마음을 좀 치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국가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만 괜히 온전히. 정치가 물들어요.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곳 이런다는 것은 사실은 낮에는 뭐 다니다 보면 모르는데 밤에 쉬는 시간에 그 말라리아 매개가 되는 그 모기들에게 뜯겨야 되고 그리고 그분은 그렇죠. 노크를 2분 안 하도록 만들었다. 밤중에라도 환자가 오면 받아들이셨다. 이것이 당신의 삶으로 지속이 됐다는 자체가 거의 뭐랄까요. 기적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사셨다. 이렇게 TV 이렇게 보다가 후원금 모집하면 거기 후원금 이렇게 매달 내는 것만으로도 난 그래도 뭔가 하고 있어. 남을 위해서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봉사가 참 봉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 안의 것들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자꾸 채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좀 비우면서 나누면서
마음도 물질도 그러면서 살아야겠다는 반성을 오늘 해봅니다. 처음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같이 있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주고 싶다. 이태석 신부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 후보 기억하십니까? 남부민동 생가, 네. 두 번째 후보 청진기, 이제 세 번째는 이태석 봉사상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결정들을 다 하셨나요? 저는 청진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역시. 의대 교수님이시니까. 네. 이유는 이제 청진기라는 게 사실 의사들한테는 어떤 직업적인 상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환자와 의사를 잇는 또 어떤 강력한 또 매개물이 될 수 있고 이태석 신부님의 네. 사람과 나눔의 어떤 그런 가치를 배우면서 어떤 자양분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러한 생각에서 청진기로 하겠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네. 저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추구하셨던 그 삶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 정신으로 사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신은 흔히 쉽게 놓치기도 쉽고 해서 이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자면 이태석 봉사상이 후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남부민동 생가를 네. 유산으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그곳에서 모든 게 시작됐으니까요. 그것도 있고요. 네. 거기다가 청진기 전시해 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태석 봉사상 네. 그 수상자들 네. 명예전당처럼 네. 사진도 거기다가 탁탁탁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진짜.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네. 좀 더 객관성을 띄기 위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표를 뭐야? 해서 점수를 한번 딱 매겨봤거든요. 아, 문화유산의 어떤 네. 지역 대표성이라든지 네. 또 요즘 준비 왜 이렇게 많이 해와요? 제가 편하게. 괜히 휴가를 갔겠습니까? 아니 휴가 갔다 오더니 정신을 차린 것 그리고 같아요. 문화유산으로서의 어떤 화제성, 또 대중성, 역사성 이런 거 이야. 점수를 매겨봤더니 일단 남부민동 생가가 20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태석 봉사상이 원래 20점으로 동점이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점검을 해봤더니 역사상에서 조금 밀리지 않나. 예. 나름대로 어떤 객관화를 했는데 그 결과 남부민동 생가를 저는 아니 근데 너무 치밀해 남자가. 보통은 저희가 피곤해. 항상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네. 이거 얼마나 보여주고 준비 많이 싶었으면. 네, 그 제일 뒤에 껴놓으면서 막 언제 꺼내나 아니 이랬었어요. 뉴스 안 해요 요즘에? 말씀드린 이태석 봉사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니까 이게 상이 단순히 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내전의 상처를 스스로가 아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들을 많이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번에는 봉사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는 참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담아서 저도 봉사상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태석 봉사장이 지금 3표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남부민동 생가, 청진기가 각각 1표를 받았습니다. 두 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문화유산이 결정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요. 네. 그냥 박상현 선생님이 한 번에 그냥 결정하셔가지고 그냥 문화유산으로 뭔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본인은 발을 빼시고. 네. 못하겠어요, 오늘은. 약간 천재셨다라는 의견에 거의 대부분 합의를 하는데 그 천재가 어떤 선택을 하기에 따라서 절망의 땅에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고 멀쩡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하는 걸 우리는 똑똑히 지금까지 목격하고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 사회에 당분간은 천재가 필요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보다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태석 봉사상. 오, 진짜요? 정리 잘한다. 참 정리 잘해요. 킹오브 정리. 그러니까. 네, 이래서 유네스코 문화유산 15호로요. 이태석 봉사상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브네스코 위원회가 열릴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봐야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브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